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 박사과정 엄혜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강학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유하고자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딥러닝과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관련 자료도 공부하고 이제 최근에 뭐 그래픽스 관련된 연구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걸 발표할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같은 것들을 같이 먼저 공유한 다음에 보면 이제 더 이해도 높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딥러닝에 이어서 베이직스만 한 세 번째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딥 강학습은 거의 안 들어가고 강학습에 대한 기본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자료가 되게 많아서 최대한 컴팩트하고 하이레벨 컨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강학습은 어느 정도 개념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제 환경과 에이전트가 있을 때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리워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학습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강학습과 기존의 플래닝이나 이런 거의 차이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학습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위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와 딜레이드 리워드가 있는데 트라이얼 앤 에러란 말이 결국에는 이제 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해보고 결국 실패를 하고 다시 또 더 좋은 방향 찾아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컨셉이 실제 사람이 뭐 아기가 걷는다든지 뭐 할 때 정확히 뭐 몇 도로 힘을 줘서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보면서 이렇게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으로 잘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딜레이드 리워드란 말은 이제 리워드가 지금 당장 안 좋을 수 있으나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맞는 길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리워드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게 모든 그 기반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MDP라고 많이 쓰이는데 MDP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랜덤성과 그런 거를 포함한 수학적 프레임워크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퍼티의 제일 큰 특징은 현재 상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과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한 행동이 이미 현재에 반영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현재 한 행동만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5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는 이제 스테이트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고 이제 A는 액션입니다. 액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의 위치와 이제 로봇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스테이트와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T와 R이 있습니다. T는 이제 트랜지션 펑션이고 R은 리워드 펑션인데 이제 T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 파라미터가 SA 그리고 S 프라임이 돼 있죠. 그래서 S 프라임은 넥스트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지나간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로 갔을 때 어떤 리워드를 얻을지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로 이제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펑션은 뭐냐면 이제 내가 실제로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그곳으로 갈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자는 지금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디터미니스틱한 세상이라면 이제 앞으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 갈 텐데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상태로 갈 확률에 대한 것을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뒤에 이제 리워드 펑션 합쳐서 주로 모델 혹은 다이나믹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1 사이로 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낮은 웨이트로 리워드를 곱해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이게 쭉 돌아가도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게 더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가 없으면 이것도 결국엔 가니까 이쪽 방에 가는 것도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디스카운트 팩터가 대부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MDP의 이제 5가지 컴포넌트 가지고 이제 펄리시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인데 펄리시는 이제 주로 파이 펑션으로 표기를 하고요. 파이 펑션으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매핑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펄리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펄리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토탈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G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스텝 끝까지 가는 스텝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계속 타임 스텝 넘어갈 때마다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리워드의 총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펄리스를 찾는 게 결국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정책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가장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펄리스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밸류 펑션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이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라는 곳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하고 이제 그 폴리시를 따를 때 이제 예상된 expected 리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에 시작을 하고 액션 A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expected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뒤에서 번갈아 가면서 쓰이는데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 옵티멀한 V와 S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복잡하진 않고요.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식을 보시면 결국 V 스타 S는 그냥 이제 Q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장 높은 Q 밸류 펑션을 돌려주는 액션을 취하도록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V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S에서 가질 수 있는 V는 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높은 리워드를 주는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A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지금 이 식을 다시 풀었으면 Q를 풀었으면은 이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A를 취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지션 펑션에 의해서 여기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능한 넥스트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확률 곱하기 그쪽으로 갔을 때의 리워드와 그 스테이트 갔을 때의 밸류 펑션을 리워드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더한 총 합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 그럼 이제 위 두 식을 합치면 결국에는 V 스타 S는 저 아래와 같이 이제 저 식을 맥시마이 그 A 가능한 A 중에 저 식의 맥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푸는 게 결국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따르면 이제 옵티멀 펄리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기브너 퍼펙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T와 R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기브너 퍼펙트 모델이고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푼다는 것은 저 벨만 이퀘이션을 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이랑 펄리시 이터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밸류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밸류 지금 여기서 VS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각 VS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한 것을 평가해보고 그다음에 각 V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에 한정해서 V가 컨버지 할 때까지 그냥 V에서 가능한 쌍을 모두 다 계산해 보는 게 밸류 이터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실제 액션을 수행할 때 각 V에서 갖고 있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액션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디하게 진행해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진행을 할 때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이 리스트의 최대값만 따라서 진행하면 처음부터 끝을 안 봐도 그냥 각 밸류에서 갖고 있는 최대값을 맞춰서만 진행해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펄리시 이터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어느 게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 차이가 뭐냐면 아까 밸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그래도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의 그 밸류 값을 다 비교해보고 가장 높은 밸류 값에 대한 주는 A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능한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밸류 갈 때마다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펄리시 이터레이션은 그냥 이 파이 S 자체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제 그냥 딱 파이의 함수가 결국은 이 S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할지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프루브 할 때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도 이제 실제 수행할 때는 저 일일이 액션을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 여기서 이제 펄리시 이터레이션 단점이라면 이제 수렴할 때까지 굉장히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아야 되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각 밸류에 대해서만 돌기 때문에 적은 이터레이션으로도 수렴을 잘 합니다. 그래서 펄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펄리시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현재 펄리시 이밸루에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식인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A 대신에 현재 펄리시에서 주는 A가 있죠. 그래서 현재 펄리시에서 주는 A를 따랐을 때 값의 총합을 이제
밸류가 갖는 형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을 다 해보고 그다음에 임프루브 할 때는 그렇게 된 것들의 가장 최대값만 취하는 형식으로 이제 임프루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냥 이제 펄리시 기반으로 결국은 여기서 임프루브 할 때 이 파이 자체가 임프루브 되기 때문에 이 파이를 임프루브하냐 V를 임프루브하냐의 차이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고 이게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플래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건 엄밀히 말하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아니고 그 전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래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차이, 제일 큰 차이는 이제 모델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이 다 주어집니다. 다이나믹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T와 R에 대한 함수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절로 가보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하면 저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일반적으로 인바이러먼트가 언노운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액션을 취해보지 않고서는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에 많이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할 때는 그럼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액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함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액션을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플 백업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이제 말해서 그냥 샘플링해서 몇 개인데 가보고 샘플링 한 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 보면 다음과 같이 한 타임 스텝마다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액션 스테이트 S에서 시작해서 A를 취하고 그 다음에 R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넥스트에 찾고 그래서 저 SARS라는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몬테카를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의에 의한 몬테카를로는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뭔가를 푸는 거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들어가면 랜덤하게 뭐 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강화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랜덤하게 다 가봅니다. 여기저기 다 가보고 다 끝까지 가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스테이트에서의 가질 수 있는 리워드를 다 평균을 내서 그냥 그 스테이트의 값을 구합니다. 여기 되면 그냥 끝까지 그래서 empirical mean retur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끝까지 가보고 이제 지나친 거에 대한 평균값을 취해서 Q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Q를 씁니다. V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는 식은 위와 같은 식이었는데 여기서 T와 R이 모델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이 리인포스먼트 모델이 모델 프리가 됩니다. 모델 프리가 되기 때문에 V를 쓰지 않고 이 Q 자체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 Q를 이걸로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부터는 주로 이제 이 Q만 활용합니다. 모델 프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바로 액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몬테카를로 방법에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는 의미하는데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이제 쭉 취합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야 된다는 것의 단점은 에피소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혹은 뭐 안 끝나는 경우도 있죠. 뭐 게임이나 뭐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안 끝나는 경우가 있죠. 안 끝나면 이제 끝날 때가 돼야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는 TD라고 많이 보이는데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하는 거와 이제 몬테카를로의 그 실증적 접근에서 실제 그냥 익스퍼런스 해보고 배우는 걸 두 개 합친 개념입니다. 합쳐서 이제 TD 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빠른데 TD 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TD 제로는 다음 스테이트로 가보고 다음 스테이트로 가본 리워드와 현재 스테이트를 뺀 결과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약간 그 PD 컨트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보고 난 다음에 이제 TD 에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 TD 타겟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겁니다. 이걸 TD 제로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까 분명히 V를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액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액션 밸류 펑션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서 이제 새로 등장한 기법이 요 살사라는 기법입니다. 살사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의 줄임말로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요 앞에 요 R과 여기 V 같은 것 V에 대한 식을 Q로 바꾼 것의 끝입니다. 근데 Q로 바꾸면서 이제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요 다음 액션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스테이트의 다음 액션까지 고려를 해야 식을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Q 자체가 액션과 스테이트를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결국 Q 러닝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온 폴리시랑 업 폴리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쌀사 같은 경우는 온 폴리시의 대표적인 건데 뭐냐면
지금 요 폴리시를 가지고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폴리시에서는 내가 선택한 액션이 그냥 내 현재 폴리시만 가지고 그걸 계속 평가하면서 계속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폴리시 기존에 활용한 폴리시나 다른 폴리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빼고 이제 여기서 요 Q 그냥 S 프라임 A 프라임 대신에 맥스 값을 이때까지 해본 거 중에 맥스 값을 취하자는 형태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존에 다른 폴리시에서 측정했던 저 Q S 프라임 A 프라임에 더 높은 값이 있으면 그거를 택할 수도 있단 말이기 때문에 어프 폴리시입니다. 어프 폴리시라는 말은 내 현재 폴리시 그러니까 약간 방관자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폴리시와 함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프 폴리시라는 개념이 되고 그래서 큐러닝이 등장하면서 이제 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딥 RL이 나오기 이전 논문은 대부분 큐러닝을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큐러닝 같은 경우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다 태블러 메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면 S와 A의 쌍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다 저장을 합니다. ES와 EA 때 Q 값은 얼마일까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너럴라이즈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심플한 문제에서는 되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문제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 오브 디미저리티라는 말도 굉장히 2000년대 RL 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굉장히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부터 등장하는 개념이 그럼 이제 이 Q 값이나 뭐 V 값을 이제 함수로 표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징 밸류 펑션이 되고 밸류 펑션 어프로키메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나 이제 뭐 트리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체돼 있다가 짐작하시다시피 이 뉴럴 네트워크 대신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딥QN이 등장하는데 딥QN은 이제 2013년에 립스의 그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굉장히 핫해졌는데 생각 개념 자체는 이제 정말 간단한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냥 Q 펑션을 그냥 이제 그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로 바꾼 겁니다. 컨버전을 바꾸면서 물론 이제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했죠. 그러나 이제 일단 로스 펑션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Y가 그러니까 반대쪽 아웃풋이 그냥 그 학습된 Q와 거리를 미니마이즈 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Q 자체를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형식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사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발전시킨 게 네이처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보면은 이 아타리라는 게 좀 더 설명드리면 아타리 같은 경우는 저 약간 오락실 게임기들의 총칭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액션이나 스테이트 자체를 막 뭐 내 캐릭터 위치나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냥 저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줍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그대로 주고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한 에이전트로 이제 여러 아타리 게임을 다 하는데 그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의 게임에서 실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딥 RL이 핫해지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 이제 굳이 그런 거 안 돼도 그냥 유니티나 이런 논문 같은 거 보면 립스 논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DDPG, 뭐 TRPO, PPO 이런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인데 이제 기존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결국은 Q나 V에 기반한 밸류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들은 그냥 폴리시 자체를 학습해버리자. 굳이 뭐 Q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 없이 폴리시 자체를 해서 그냥 한 폴리시 펑션 내에서 내가 현재 스테이트 액션을 주면 스테이트 주면 액션을 바로 갖다 주는 형식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단은 뭐냐면 일단 밸류 베이스드 RL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한 테이블 안에서 밸류가 살짝만 바뀌어도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오차가 생겨도 그 밸류 베이스이기 때문에 글디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 스토캐스틱한 성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뭔가 확률론적일 수가 있는데 저기서 무조건 밸류 펑션의 최대값으로만 가기 때문에 확률적인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RL에서 해결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폴리시 자체를 이제 그냥 컨볼루전이나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그 네트워크 자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DDPG나 TRPO나 PPO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어떻게 업데이트하냐에 따라서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액터크리틱 메소드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액터크리틱이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폴리시랑 밸류에 적당히 하이브리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폴리시가 있죠. 액터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크리틱은 밸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만 갖고 있으면 뭐 저희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문제 좀 있으나 폴리시만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밸류 기반의 뭔가 평가해 줄 만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는 뭐냐면 밸류 테이블을 통해서 밸류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데 밸류 테이블을 통해서 계속 폴리시한테 크리틱을 주고 그러면서 두 개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트워크라고 표현했지만 네트워크가 아니고 뭐 앞서 설명드린 TD나 몬테카르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Asyn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이라고 해서 A3C라는 논문이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딥러닝 딥 아래 논문 보면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딥마인드가 발표한 건데 이제 액터 크리틱이긴 한데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비동기화적으로 해서 굉장한 속도 향상과 성능 향상을 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최종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그 DQN은 GPU를 풀로 써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CPU만 써서도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3C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